자, 오늘 12월 1일 날짜 강의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질문 요청들을 골랐어요. 그래서 코인을 종목을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제 6호가까지 됐을 때의 대응 방법. 근데 이게 별 1개, 2개, 3개짜리마다 대응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솔직히 그때 시황에 따라 좀 다른데 그렇게 따지면 너무 변수가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인 뭐 별 1개, 2개, 3개짜리였을 때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황을 분석해 달라고 했지만 시황은 제가 지금 요즘 행사 준비로 인해서 바빠서 내가 시황을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현재 지지와 저항 라인을 그려드려서 어떤 식으로 트레이딩하면 좋을지 간략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바이낸스 업데이트로 인해서 저도 지금 좀 곤욕을 좀 치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낸스 업데이트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일단은 순서는 코인 종목 고르기네요. 자, 코인 종목을 고르는 건요. 일단은 현재 초보자들한테 제가 가장 1순위로 말씀드렸던 거는 뭐였을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해 주신다는 내용은 네, 말씀하세요. 제가 어차피 강의하다가 볼 거니까. 자, 지금 현재 종목을 고르는 부분은 일단 초보자들일수록 물타기 지수 별 3개짜리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별 3개짜리 위주로 먼저 고르셔야 돼요. 이게 가장 1순위입니다. 일단 초보자분들은.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트레이딩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도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별 2개짜리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 2개짜리는 내가 스스로 셀프 레시피가 없다 하더라도 대응이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는 2개짜리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특히나 초보자분들 그리고 나중에 현재 내가 자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도 별 3개짜리 위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계속해서 차트를 쳐다보면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 아닌 이상은 일단 무조건 별 3개짜리를 추천해드립니다. 이제 별 3개짜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셀과 바이에 보시면 종목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초보자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약간의 선택 장애가 있죠. 여러 개가 있으면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 물타기 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부분들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또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 바이의 별 3개짜리와 셀의 별 3개짜리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셀이 좀 많죠. 그러면은 셀 위주로 걸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단 바이와 셀을 고를 때도 먼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바이의 별이 몇 개가 바이의 별 3개짜리 종목이 몇 개가 있는지 셀의 예를 들어서 별 3개짜리 종목이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현재 내가 바이를 할 것이냐 셀을 할 것이냐는 셀이 좀 많은 방향 쪽. 특히나 비트코인이 섞여 있는 그 종목의 비트코인이 있는 셀의 별 3개짜리는 비트코인은 별이 3개고요. 현재 별 3개짜리에는 여기 바이에는 비트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별이 많은 곳을 먼저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이 있으면서 많은 쪽이면 더 현재로서는 우리가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가 바이와 셀을 선택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별 개수가 많은 종목이 있는 그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셀 위주가 적당하겠네요. 자, 셀을 선택할 거고 근데 별이 많으니까 더 선택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두 번째 우리 초보자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현금 비중이에요. 현금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60%가 넘어가는 것들, 6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60%에서 70%짜리를 고르자. 자, 그러면 30%는 빠지고 40%도 빠지고 이건 60% 가깝지만 그래도 살짝 밑에 탈락하고 그러면 63% 여기서부터 여기 종목까지가 우리가 괜찮은 종목이겠네요. 아, 이래도 너무 많아 우리.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체결 강도가 좀 높은 순서대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 높은 순서대로 하는데
90%짜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초보자들이 90%도 괜찮은데 어떤 경우가 안 좋냐? 급등하고 급락했을 때의 체결 강도가 높은 종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급등하거나 급락하게 되면 저 체결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0%짜리 종목은 원래는 좋은 종목인데 초보자분들은 간혹 가다가 저 90%짜리가 안 좋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차트가 막 급등을 하거나 급락했을 때. 그건 원래 피해야 되는데 그걸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오히려 90%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기준을 좀 잡아드리는 거 초보자가 고를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높고 체결 강도가 9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면 가장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공식은 아니지만 골라드리기 편하게 좀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지도 괜찮아 보이고요. 한번 눌러볼까요? 일단 볼게요. 괜찮은지 저도. 음, 현재 비트코인 차트보다는 생각보다 많이 높아서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네요. 오케이. 도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숏 위주로는 도지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고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저도 이제 이 이론은 지금 제가 고르는 거에 대한 팁은 특별하게 정석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로서는 도지 같은 경우 현금 비중이 높고요. 별이 3개고 체결 강도도 한 60%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한번 물타기 지수가 별이 높고 무조건 3개여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60에서 70% 정도. 체결 강도도 한 60% 정도에서 70%가 가장 또 이상적인 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에 가까운 그리고 현금 비중이 70%에 가깝고 물타기 지수 3개짜리 가까운 도지 종목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성장은 이렇게 내가 현재 별이 많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현재 현금 비중도 70% 또는 65% 체결강도 60%가 한 2개, 3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죠.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는 고민이 많을 때 항상 썼던 방법이에요. 어차피 고민이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동전을 던지세요. 앞면이 나오면 도지 걸고 뒷면이 나오면 비트코인 걸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동전을 거세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뭐가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뭘 더 고르느냐의 싸움은 결론은 운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도지를 걸었는데 도지가 더 정확도가 높았다. 또는 비트코인 했는데 비트코인이 더 높았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미래가 펼쳐지면서 운이 작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전 던지듯이 또는 요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사다리 타기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타기 같은 거 하나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종목 몇 개 거기다가 적어놓고 현재 사다리 타기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 거는 거, 그걸 다 거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현재 어차피 두세 종목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두세 종목 다 한 번에 하셔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하는데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시황 분석이나 어차피 아직은 추세 분석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예측을 하거나 뭐 추세 분석이나 또는 뭐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너무 머리 아프게 막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선택을 했던 종목이 좀 안 좋았어. 다른 종목이 차라리 그 종목 할 걸이라는 후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언젠가는 또 먼 훗날에 또 내가 고민하는 찰나에 예전에 내가 도지를 선택했고 현재 알고랜드를 만약에 선택을 안 하고 도지를 선택해서 후회를 했어. 그때는 그래 알고랜드 선택해야지 했는데 그때는 또 알고랜드가 후회가 되고 도지가 후회를 안 하는 종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후회는 하지 말고요. 항상 현재 시점에서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만 항상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점점 여러분들은 전문 트레이너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각각 차트를 봐가지고요. 더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시황 분석은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못 해드린다고 했었잖아요. 네, 이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비트코인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좀 그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트레이딩을 숏을 걸어야 될지 롱을 걸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별 2개짜리와 3개짜리에 6호가까지 물렸을 때의 대응을 이제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6호가에서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6호가까지 물렸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별 3개짜리와 별 1개짜리 또는 그 극단적으로 2개 빼고 1개짜리와 3개짜리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3개짜리와 1개짜리는 물타기가 애초에 다르게 설계가 돼 있을 거예요. 자, 3개짜리는 지금 이 도지가 3개짜리니까 자, 체결 5배. 투자 원금은 10,000달러. 그리고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자, 보시면은 그 숏이 별 3개짜리잖아요. 여기 2개짜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분석해도 되겠네. 자, 숏은 별 3개짜리고요. 바이는 별 2개짜리예요. 자, 지금 숏 같은 경우는 1호가부터 2호가, 3호가, 4호가, 5호가, 6호가까지 점점 늘어나는 구조로 물타기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물타기라는 개념을 조금씩은 이해하셔야 돼. 내가 첫 번째 호가나 1호가나 또는 0호가를 걸 때 너무 많은 비중을 걸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였었어요? 만약에 내가 1호가 때 여기에 있는 비중을 어기고 너무 많은 비중을 사버리게 되면 두 번째와 세 번째 호가 때 내가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했을 때 금액이 들어갔을 때 1호가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 평균 단가라는 걸 깎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만 원, 여기에 200만 원을 구매했다고 하면 평균 단가는 여기와 여기에 딱 반절보다도 더 떨어진 이 정도 가격의 평균 단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얘 가격이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만큼만 올라와도 우리는 본전 이상이나 수익으로 전환되는 구간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200만 원을 사버렸고 100만 원을 샀으면 평균 단가는 반대로 여기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된다거나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총 300만 원치가 있는데 여기에서 100만 원어치밖에 안 사버리면 평균 단가는 더 안 떨어져요. 한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큰 반등이 여기까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본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내가 첫 번째 비중이나 두 번째 비중, 그러니까 현재 상위 호가에 너무 많은 금액을 투자해버리면 내가 현재 보험으로 들어놓은 2호가, 3호가, 4호가, 5호가, 6호가라는 이 호가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나 또는 탈출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물타기가 되는 공식으로 점점 비중이 많아지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물타기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이 물타기로 인해서 조금의 간단한 반등이라도 인해서 현재 내가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 확률이 더 높을 것이고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호가를 많이 하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구조였고 근데 별 2개짜리 보실게요. 별 2개짜리는 점점 가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게 점점 가다가 다시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결론은 무슨 뜻이냐? 3호가까지는 현재 조금씩이라도 늘어났는데 4호가부터 다시 꺾여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바이 기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느낌이라고 하냐면 자, 별 2개짜리는 1호가, 2호가, 여기 1호가, 2호가, 3호가 여기서부터는 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는 투자 비중, 현재 물타기 하는 비중을 더 줄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여기가 금액이 더 작아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을 했을 때 크게 반등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3호가, 4호가도 아니고 5호가까지 가면은 마찬가지로 더 작아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기까지 다 누적이었는데 더 작게 걸려버리면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큰 반등 아니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힘들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냐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호가부터 6호가 별 2개짜리는 이 간격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많이 작을 거예요.
자, 보시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이 간격과 여기서부터 이 간격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차이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약 100% 정도 떨어졌을 경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185%가 떨어져도 괜찮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뜻이냐? 호가 간격들이 굉장히 넓어요. 청산가도 높고 여기는 마찬가지로 호가 간격이 101%만 떨어지면은 금방 청산당하는 구조. 그러니까 결론은 이 구조가 물타기가 하기가 별로 안 좋은 구조라는 거예요. 평단가도 제대로 깎을 수 없는 구조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면은 현재 100%만 떨어져도 청산당할 수가 있고 현재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타기 하면은 거의 185%면 거의 200%까지 올라가도 현재로서는 청산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물타기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별 3개짜리 6호가까지 체결되는 경우는 솔직히 거의 드물 거예요.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물릴 가능성이 거의 없긴 하겠지만 만약에 6호가까지가 현재 물렸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물타기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7호가를 좀 더 준비한다거나 8호가 가격을 좀 더 준비해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6호가의 대응은 자 만약에 6호가까지 간 다음에 이제 가격이 더 떨어져서 여기까지 더 올라갔다고 칠게요. 그 셀 포지션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6호가가 벗어나면 현재로서는 큰 반등이 와주지 않은 이상은 내가 본전까지 오는 게 한참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7호가를 하나 더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7호가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차트를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돼.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현재로서 별 3개짜리는 6호가까지 갈 일은 거의 없어서 그 대비를 안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한다고 하면 차트를 봐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지점들을 찾아내서 다시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꺾여 들어올 때 내가 탈출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별 2개짜리 이하는 자 6호가까지 절대 기다리면 안 돼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보시면 1호가, 2호가, 3호가 정도까지 넘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다시 줄어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4호가 이상부터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일단 내가 현재 잃을 확률이 점점 커지고 반등을 통해서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낮아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 시점에서는 현재로서는 1호가부터 3호가까지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바이가 이건 낫네요. 아무튼 자 바이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비중들이 더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1호가, 2호가, 3호가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서 차라리 좀 더 손절할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비중을 좀 더 확 꺾어내서 이제 5호가, 6호가에서 그 현재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더 깎을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 1호가 1%, 2호가 2% 정도가 들어가고 여긴 3%. 그러면 이게 다 더하면 3%, 6% 정도, 3호가까지는 6%의 내 총 비중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6%까지 들어가 있는데 4호가 같은 건 3% 정도밖에 안 되고 5호가는 오히려 더 작아요. 3%더 미만. 그러니까 이 6%에서 내가 만약에 더 떨어진다고 하면 비중을 좀 더 덜어내거나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3호가까지 떨어져서 또는 4호가까지 떨어져서 반등이 있었지만 내 평균 단가는 여기까지 올라가야지 평균 단가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 기준에선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건 아직 마이너스인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마지막 호가 기준에서 또는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3호가까지도 겹쳤네요. 4호가와 3호가의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4호가에 지금 보시면은 4호가에 1730달러가 지금 현재 그 내가 매수를 했었을 거고요. 현재 3호가는 1480달러를 매수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아직도 여전히 하락 추세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 하면 이때 비중을 조금 덜어내는 방식도 또는 현재 마지막 호가인 예를 들어서 4호가 1730달러 여기 4호가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매를 하면 4호가 기준에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익절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는 4호가 비중을 덜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은 사호가 비중을 덜어내면 내 무게가 좀 더 가벼워졌으니까 더 떨어져도 크게 부담이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더 많이 깎을 수 있게 돼요. 내 비중이 적으니까. 뭐 이런 느낌들 이렇게 응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 2개짜리나 별 1개짜리는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오히려 괜찮을 수 있겠지만, 내가 대응할 수 없는 초보자라고 하면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번거롭거나 어렵거나 또는 위험할 수도 있다 보니, 또는 내가 계속해서 쳐다보고 차트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주의, 약간의 난이도가 필요로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별 3개짜리, 그리고 별 2개짜리나 1개짜리에 대한 분들은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별 2개나 별 1개짜리는 6호가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서 6호가까지 가시면 안 돼요. 그 전에 내가 뭔가의 액션이 나와야 됩니다. 비중을 좀 더 덜어낼 수 있거나. 근데 내가 현재로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쳐달러를 보지 못했는데 별 2개짜리나 별 1개짜리가 6호가까지 벌써 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반등하는 거를 보거나 최대한 비중을 덜어낼 수 있게끔 하셔야 돼. 내가 욕심내서 현재 여기는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지금 현재 둥글게 돼 있다는 게 평단가가 많이 안 깎였을 거예요. 마지막 평단가가 0.0643이거든요. 0.0643. 봐봐요. 여기가 평단가예요. 이런 모양들은 평단가가 제대로 안 깎여서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크게 엄청나게 크게 반등 여기까지 해줘야지만 본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탈출을 못해요. 여기 기다린다고 여기까지 올라오지를 않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추세가 꺾여서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가야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반등 뭐 이 정도까지만 왔을 때도 6호가 비중이라든지 5호가 비중을 최대한 덜어내가지고 내가 몸무게를 좀 최대한 가볍게 하면서 버틸 수 있게끔 만들거나, 그 전에 가기 전에 이미 내가 몸무게를 가볍게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별 2개짜리와 별 1개짜리는 내가 만약에 가만히 놔둬서 6호가까지 가버렸을 때는 그건 이미 위험한 상황이다. 예전에 지금 현재 저한테 이제 물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그 솔루션을 몇 분 드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의 솔루션으로 끝나진 않았죠. 한 4-5번의 솔루션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해야지만 탈출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심하게 물려 있는 상황이거나 평단가를 제대로 깎아놓지 못하면 말씀했다시피 탈출의 기회가 굉장히 늦어지는 거예요. 또는 여러 번 더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더 있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했다시피 초보자들은 별 3개짜리 위주로만 제가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별 2개짜리, 1개짜리는 현재 3호가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충분히 비중을 덜어내거나 그 이상의 액션을 취할 수 있고 그 이상의 내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재 별 1개짜리 한번 볼게요. 별 1개짜리. 별 1개짜리면서 별 3개짜리가 있을까요? 별 에이브, 이더리움, 알고리드. 여기서 BNB가 지금 별 1개짜리랑 별 3개짜리가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자, 볼게요. 이렇게 비교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현재 점점 커지는 구조고, 얘는 현재 들어갔다가 다시 줄어드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평단가를 깎지 못해서 현재 힘들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얘 같은 경우는 평단가가 꾸준하게 착실하게 깎여 있을 건데, 얘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착실하게 깎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6호가까지 체결됐을 때, 셀 포지션이 6호가까지 체결됐을 때 여기까지 갔다가 평균 단가는 395달러 여기까지. 그래서 이만큼만 떨어지면 평균 단가를 현재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는데, 반대 포지션을 볼게요. 셀 포지션. 얘는 현재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현재 평균 단가 마지막 230달러.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고요? 엄청 많이 차이가 나네요. 자, 현재 얘 같은 경우는 6호가까지 떨어졌다가 이만큼 반등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현재 반등폭의 그 두께가 지금 차이가 체감이 되시나요? 화면상에? 화면상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이 반등폭이랑 이 반등폭이랑 차이 많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현재 반등이 크게 와야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들, 특히나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나쁜 모양 더 있을 거예요. 나쁜 모양들이 이것도 그나마 현재 별 한 개짜리에서도 적어도 이쁜 부분인데 극단적으로 안 좋은 거 한번 볼까요? 이거 되게 극단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아. 맞죠?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그냥 6호가 가기 전에 청산당하는 구간이네요. 여기는. 지금 6호가에 현재 금액이 안 써 있으면 6호가 가기 전에 청산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6호가가 0.623달러잖아요. 원래는 0.623. 여기가 6호가 라인인데 여기 가기 전에 청산을 당해버리는 구간이네요. 그 정도로 되게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만약 6호가까지 간다고 치더라도 평균 단가가 어디까지 깎였냐면 0.84까지 84. 어차피 6호가는 계산이 안 됐구나. 여기서 현재 5호가까지 체결된 다음에 6호가는 청산당하는 구간이니까 이만큼 반등, 거의 반절 이상까지도 반등해야지만 그 현재로서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이렇게 별 한 개짜리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 이제 아까는 점점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구조였는데 얘는 처음부터 똑같아요. 이렇게. 이 구조는 현재로서는 극단의 난이도입니다. 얘는 3호가까지도 가면 안 돼요. 얘는 2호가까지 이상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2호가. 얘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가 1호가, 2호가인데 2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손절을 하거나 잠깐의 반등이나 구간을 철저하게 구간을 나눠서 현재 쪼개고 또는 현재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도 가능해야 되는 난이도예요. 제가 예전에 아마 오프라인에서 알려드렸던 제 트레이딩 방식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렸을 텐데 그런 방식 아니면 이런 종목은 절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애초에 내가 현재 익절할 때도 분할 익절을 하고 항상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분들, 항상 2호가, 3호가가 됐는데도 항상 1호가처럼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스캐퍼 유저들은 대부분 다 이런 종목 위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캐퍼 유저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본인의 현재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떨어져도 수익을 내면서 비중이 덜어지는 경우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저는 이게 반대로 마이너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비중이 항상 작아지면서도 수익을 내요. 그런 트레이딩 방식 이해가 안 되죠, 머릿속에서는. 아무튼 항상 비중 조절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게 난이도 별 한 개짜리에서도 최상급의 난이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거 가지고 이제 비중을 조절하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저 정도급 되는 겁니다. 저 정도급. 저 정도 되면 이제 한 달에 이제 한 300%에서 500%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아무튼 이런 종목들 현재 별 한 개짜리와 별 세 개짜리에 대한 대응 방법 지금 애초에 다릅니다. 그래서 별 한 개와 두 개짜리는 6호가까지 가는 데까지 일단 놔두면 안 돼요. 그때부터 뭐 이미 큰일 난 거예요. 별 세 개짜리는 6호가까지 간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또 마지막 7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잡아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지와 저항 라인. 오케이. 현재 비트코인 시황을 오늘 낮에 강의했던 데 본 건데 잠시만요. 시황까지는 아닌데 오늘 강의 오셨던 분들은 이제 지지와 저항 라인을 좀 찾는 방법들과 이제 그런 박스권 구간대를 잡는 방법 같은 거 알려줬는데 이제 그거는 좀 말이 기니까 자 현재 지지와 저항 라인을 현재로서는 크게 그려놨어요. 제일 저점들이 지지 라인, 제일 고점들을 연결하는 게 저항 라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일 꼭대기에 그리고 제일 저점에 잡아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초보자들은 처음엔 이렇게 그려요.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완전히 끝에 고점과 저점을 잡는데
이러면 아마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힘든 지지와 저항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것들, 저점들이 좀 더 많이 연결되는 곳들을 좀 연결해서 살짝 저 같으면 이 정도까지는 올렸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올렸을 거고, 여기 구간들은 특별하게 한 번 더 떨어졌던 구간들이니까 여기는 한 번씩 건너뛸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고점 이거 하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점들을 더 연결할 수 있는 선을 어디까지 줄일 수 있냐? 1차적인 건 여기 또는 2차적인 건 여기까지 줄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줄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현재 박스권 구간이다. 자, 그런데 현재 박스권을 벗어났네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건가? 상승 추세인가? 만약에 상승이 된다 하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줄었다가 다시 떨어지고 박스권에 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힘을 크게 받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더 선을 하나 더 그린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다가 하나 더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크게 힘을 받거나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여기서 하락을 할 여지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락을 한다는 가정하면 다시 박스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에 그 트레이딩 했던 이 구간대처럼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는 숏 위주로 플레이를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이 구간을 원래 제가 안 잡았고 여기서 여기 밑에까지 잡았었잖아요. 이 밑에까지 잡았다라는 건 여기가 현재로서는 강한 어떻게 보면은 저항선 라인이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 떨어져도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숏 위주로 플레이를 한다거나 오히려 박스권을 벗어나섰을 때는 진짜 만약에 하나 이렇게 올라간다는 가정수도 있으니까 원래는 이럴 때는 이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좀 지켜보다가 다시 트레이딩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애매모호할 때 원래 그냥 트레이딩 안 하면 되잖아. 확실할 때 원래는 그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셀프 레시피에 있어서 언제든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물려 있어도 다시 탈출을 할 수 있다는 신뢰 때문에 하는 건데 자 봐봐요. 여기서 내가 현재 숏을 걸었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좀만 기다렸다가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올라가구나. 어차피 여기가 이제 저 떨어지는 라인 저항선 라인이니까 여기 가기 전까지는 여기와 여기를 중앙선을 잡아버리면 여기와 여기의 중앙값이면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초록색. 그러면 이 중앙선 여기서 좀만 더 올라가면 이 중앙값 기준으로 해서 밑에 떨어질 때마다 올라가는 상승 위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떨어질 위주로 생각을 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다 다시 정상 범위 와서 현재 여기 기준에서 올라가면은 여기 파란색은 제가 롱 위주라고 생각하는 라인이에요. 여기는 빨간색은 현재 제가 숏 위주라고 생각하는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베팅하면 된다. 그러면 조금만 지켜보신 분들은 그 방향대로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숏을 걸면은 올라갔을 때는 물리는 거예요. 맞죠? 언제 며칠 동안 물릴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돈도 너무 일요일가에 너무 많은 비중을 넣어서 급하게 돈 벌 필요가 없다. 오히려 현재 천천히 옆에서 지켜보면서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이더라.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수익률표 보여줬잖아요. 매일같이 트레이딩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잠깐씩 트레이딩 해요. 근데 잠깐씩 트레이딩 하다가도 내가 현재 좀 애매한 선에 있다. 그러면 애초에 난 비중도 더 적게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좀 더 유리한 선에 있다. 비중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일 거예요. 이 구간대에서 내가 트레이딩 했다고 하면 여기 공간에 있을 때 내가 마침 딱 쳐다봤을 때 여기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숏인데 굉장히 강한 숏. 그럼 여기다가는 비중 좀 더 많이 넣었었고 현재 만약에 중간 정도 봤는데 여기 정도야. 그러면 여긴 되게 애매한 공간이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 여기 비중을 굉장히 적게 들어요. 오히려 반절이나 더 덜어내서 저는 겁니다. 원래 1호가 비중보다 더 반절이나 더. 이런 식으로 비중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더 덜어내고 좀 더 많이 걸면 오히려 현재로서는 내가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숏을 걸었는데 여기서 이 초록색이라고 하는 선은 중앙선이잖아요. 이 중앙선 기준에서 떨어질수록 올라갈 확률이 높고 여기서 올라갈수록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중앙에 있을 때는 올라갈 확률, 떨어질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난 비중을 오히려 반절만 걸고 이게 만약에 나는 올라간다고 걸었는데 떨어져 버렸으면 여기서 이제 나머지 반절, 원래 1호가에 걸 만한 금액을 걸게 되면 내 평균 단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평균 단가야. 그러면 여기서보다는 못하지만 여기서라도 샀으면 좀 더 유리한 지점에서 내가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내가 언제 어떻게 걸면 좋을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까지 왔을 때는 내가 숏 위주로 플레이를 할 거고요. 셀프레시피의 숏 위주로 플레이 방법을 찾을 거고,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롱 위주로 내가 플레이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롱 포지션 위주로 셀프레시피에서 좋은 게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찾아서 트레이딩 하시면 될 거예요. 현재 시점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힘이 지금 여기서 약해요. 여기를 뚫었으면 원래는 쭉쭉쭉쭉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 보면 아직도 올라가는 힘은 약하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오느라고 힘을 소모한 힘이 너무 커서 여기서 오히려 떨어질 힘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장기 이평선이 점점 현재로서는 다가가고 있는 부분인 거 보면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라서 해서 크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숏 위주로 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롱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할 분할 매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건다가 하면 숏 위주로 플레이 하시거나, 오히려 더 정석적인 방법은 얘가 현재 여기서 다시 밑으로 떨어질지, 여기서 여기 이 고점, 이 위로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지켜본 뒤에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현재 전체적인 시황은 얘기 못 해드리지만 그냥 차트만 가지고 놓고 분석해 드릴 수 있는 제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호가 입력 시 지지라인 보고 조절해서 입력하나요? 1호가는 말씀했다시피 지지와 저항 라인을 내가 좀 더 체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분명하게 더 하면 더 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선을 그린다고 하면 저항선과 지지선을 그린다고 하면 이쪽 가격과 이제 뭐 이쪽 가격을 그렸다고 칠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현재 가격도 만약에 저 지지선을 그린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릴 수가 없는데 일단 벗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재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우리 숏 위주로 플레이를 할 거라고 했는데 숏이 굉장히 높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지금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게 돼버리면 오히려 저는 롱을 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걸어놓는 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숏이 강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낮춰서 거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낮추거나 조금 더 이 정도까지 낮추거나 더 낮춰가지고 지금 현재 이걸 가격을 이렇게 내리면 여기 가격이 바뀌거든요. 여기 높게 들으면 여기 지금 17,471달러. 근데 이거를 낮추면 가격이 바뀌었죠. 자, 바뀌면 여기 비중도 달라져요. 비중도. 자, 비중도 달라집니다. 여기. 애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숏 1호가가 지금 걸지 않게끔 돼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셀프 레시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여기 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여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었죠. 그리고 만약에 뚫고 올라간다 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앙값이 예를 들어서 중앙값이 한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앙값은 한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계산기 돌리면 셀의 1호가가 지금 현재 여기고요. 셀의 2호가가 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여긴 저항선 라인이라고 여기서부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무슨 뜻이냐면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 만약에 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걸지 말아라. 이건 걸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 만약에 여기까지 체결되면 여기서부터는 숏 위주로 걸어라.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네.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기서 분석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 위주로 걸어야 되는 라인이라고 했잖아요. 셀프 레시피가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여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밑으로 떨어져야지만 떨어지는 부분인 거고, 여기서는 만약에 이 가격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상승 롱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 당장의 방향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호가는 그래서 지금 당장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격을 낮추면 되고, 여기에서 현재로서는 호가 간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0%여가지고 이게 바뀌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 1호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를 내가 만대로 이걸 올린다고 하면 가격이 바뀌었죠. 바뀌었으면 이 투자 비중도 이걸 계산하기 다시 누르면 투자 비중도 바뀌어요. 좀 더 줄어들 거예요. 현재 가격이 가까울수록 투자 비중이 더 작아집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내가 현재 1호가 정도는 충분히 바꿔도 내가 이 비중들이 점점 더 작아지는 걸로 바꿔지기 때문에 부담 없이 1호가는 줄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만 항상 투자만 하지 마시고 비중만 적당하게만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방향성이나 지지와 저항 라인 같은 거를 좀 더 체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재 1호가를 수정하셔서 거시면 체결이 잘 안 돼요 라는 질문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업데이트 건. 지금 보시면 제가 그저께였나요? 그저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당했어요. 제가 트레이딩을 하는데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도 초과로 물타기가 안 돼 버렸어요. 한도 초과. 갑자기 이번에 바이낸스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자, A브란 종목을 좀 극단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15배 정도로 해놓고, 잠깐만요. 그냥 거는 건 아닌데 보여드리려고. 자, 보시면 15배를 해놓고 가격은 좀 높은 가격을 할게요. 뭐 한 공지사항 있는 데를 가기 위해서 지금 한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공지사항을 제가 공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하면 공지사항을 갈 수 있거든요. 자, 얼른 뜨시게. 자, 60.49니까 한 60달러까지 낮춰봅시다. 60달러 정도 되면 60달러까지 떨어지면 여기서는 롱 포지션 거는 걸로 제가 잡을게요. 롱 포지션인데 한 7,000달러를 건다고 칠게요. 7,000달러. 그래서 롱 걸면 이제 이런 문구가 떠요. 갑자기 한도 초과라고. 너의 지금 현재 오더는 한도가 초과됐으니 더 이상 걸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라. 라고 해서 확인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각 코인마다, 각 종목마다, 그리고 현재 레버리지마다 걸 수 있는 최대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레버리지 5배를 쓴다는 가정하면은 일시 100, 1000만, 2만 달러 정도까지 한도가 나오니까 이건 충분해요. 맞나요? 2만 달러? 아니네요. 5배,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2천만 달러니까 이건 충분해요. 비트코인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 전혀 상관없는데 이제 알트코인들 좀 위험한 종목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알트코인들 위주는 굉장히 단가가 작아졌습니다. 에이브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10배 이상 늘어가는 순간부터는 최대 한도가 5,000달러예요. 5,000달러. 근데 20배에 5,000달러면 10배에 5,000달러면 500달러, 원금으로는 500달러까지밖에 못 걸어요. 원금을. 그리고 5배 같은 경우는 20배, 1000만, 10만, 10만 달러 정도까지는 걸 수 있는데 10만 달러면은 2만 달러 정도까지는 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한도가 작아져 버렸기 때문에 큰 자산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물타기가 안 돼 버리는 구간이 발생돼요. 이렇게 맥시멈 한도 때문에.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이제 종목들에 따라서 또 다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우리 하는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XTZ. 얘도 마찬가지네요. 얘도 지금 현재 A부 정도급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0배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아니네. A부보다 더, A부가 특별하게 더 작네요. 되게 희한하네.
자, 아무튼 현재 얘 같은 경우는 5만 달러까지가 현재로서는 맥시멈 제한이 됐고 5배 같은 경우는 10만 달러,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달러네, 100만 달러. 100만 달러로 제약이 돼서 20만 달러까지는 걸 수 있어요. 이건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건 사이즈예요, 사이즈. 아무튼 그래서 내가 걸려고 하는 종목들이 현재 이 단가를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제가 이 사이트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사이트를 제가 지금 현재 줌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좀 채팅. 지금 여기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클릭하셔갖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 여기 링크에서 각자 체크해가면서 본인들이 걸 종목들 한도가 얼마인지 이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추가 베팅을 걸어야 되는데 걸리지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손절했어요. 그래서 그 손절 때문에 제가 300% 이번에 수익률 돌파됐었잖아요. 이번 달. 근데 그것 때문에 손절 때문에 다시 290%로 줄어들었어. 자, 아무튼 이렇게 현재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정책이 바뀌었으니까 각자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가 한도가 얼마까지 걸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가지고 내 한도랑 잘 맞는지 체크하셔서 현재 무리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전혀 상관없지만 큰 돈을 걸 때는 이거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큰 돈 있으신 분들은 각각의 코인 한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양을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포트폴리오를 자동적으로 좀 짤 수 있게끔 해준 능력을 길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또 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A부 종목은 한도가 더 작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테조스 같은 거랑 A부 종목이었을 때는 A부 종목은 오히려 현재 10분의 1 정도만 투자하게 되고 내 전체적인 비중에서 똑같이 1000달러, 1000달러, 1000달러가 이렇게 남겨놓는 게 아니고 얘보다 더 적게 비중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부는 100달러만 가지고 하고 테조스는 1000달러 가지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가면서 좀 비중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금액이 좀 컸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한 예를 들어 10만 달러 한 1억 단위로 가지고 운영한다거나 한 몇만 달러 운영하시는 분들은 간혹가다 이런 그 제약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것까지 해서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링크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카톡방에 좀 한번 옮겨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현재 그 호가들, 아니 단가들, 최대 맥시멈 금액을 베팅할 수 있는 금액들을 체크하셔가지고 문제 없이 좀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강의 다 했죠? 오프라인 강의 때 해주신다는 내용 화요일 하실 거예요? 내일일까요? 내일 오시면 내일도 해드릴게요. 뭐 어렵다고. 제가 뭘 강의를 해야 될지가 어렵지,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아무튼 내일 오프라인 강의 때도 필요하신 질문들, 또는 현재 제가 트레이딩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하신 것들은 제가 그때 내일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줌 세미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은 없으시죠?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잠시만요. 어디 보자. 중간에 녹화는